쇼핑을 할 때 쾌감이 있고 음식을 먹거나 성행위를 할 때 마약과 같은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쾌락 중추다. 와. 내가 뭐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본 적 있나 한번 봐봐. 알았어. 이런 사진 본 적 있어? 아, 나 이거 오.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데? 저거 그 아침에 사람들이 가게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는 거냐 하러? 아, 오픈런. 어. 좀 주변에 이렇게 오픈런 하는 분들 본 적 있어? 아니, 사실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야, 나 내일 오픈런 가야 되니까. 너 혹시 나 대신 줄 서줄 수 있냐? 그런 거는 이런 거 알아니까. 그러진 않았지. 좀 어때? 이런 오픈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진짜 갖고 싶나 보다. 그니까. 그리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돈도 쓰면서 고생까지 하면서 저걸 하는 거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나 해봤네. 포켓몬 카드. 와. 나 그거는 진짜 근데 오픈런 안 하면 절대 못 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오픈런. 오픈런 했네, 생각해보니까. 또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대. 명품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산다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명품 판매 건수가 23%나 늘었다고. 주식 살 걸. 뭐 백화점 주식? 아니, 명품 주식. 그 중에서도 30대는 54.8%. 엄청 늘었네. 30대면 우리 동년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30대잖아. 그리고 20대는 70%가 늘었다. 20대 70%요? 더 많이 늘었네. 왜 그런 거야? 사실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시민 4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해. 보복 소비? 왜 소비로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형이 평상시에 많이 하는 말인데 뭐 씨발 비용 이런 거 들어봤지? 씨발 비용. 비용은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씨발 비용. 말 엄청 하지. 아, 그치. 내가 돈 하긴 하지. 비용. 비용. 운전 때만 무슨 비용. 이야기하긴 하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홧김 비용, 씨발 비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했어. 그건 근데 들어봤어. 그치? 택시 탄다. 맞아. 막. 뭐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갈게. 약간 홧김 비용, 집에 씨발 빨리 비용. 가서 쉬고 싶은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늘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걸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거지. 푼다. 소비로 푸는. 보복 소비는 이 신조어랑은 다르게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인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떤 제한 그리고 뭐 여행도 못 가고 스트레스도 못 풀고 이런 게 있잖아. 그거를 보상하려고? SNS에 어떤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좀 명품을 좀 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홧김 비용, 씨발 비용 이런 것들이 약간 우울한 감정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나? 우울증 진단 기준에는 일단은 뭐 과소비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경험상 이제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요즘 들어서 좀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좀 후회한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쇼핑이 어떤 정신과 상담보다는 싸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예. 그럼 정말로 우울할 때 뭔가 이런 쇼핑을 하는 것, 뭐 쇼핑 치료 이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 인간의 뇌에는 우리가 보상회로라는 시스템이 있거든. 음식을 먹거나 어떤 성행위를 할 때 발음 이상한 성행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하나 봐. 성행위 너무 자세하게 상상하면서 말하는 아니, 은유적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나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말하지 그랬어. 본능적으로 해봐요. 무슨 말씀인데? 사랑을 나눈다? 예. 그래. 음식을 먹거나 이제 뭔가 물을 마시거나 성행위를 하는 건 어떤 인간 그리고 동물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잖아. 이걸 할 때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이걸 반복할. 그치. 그러네. 이걸 했을 때 뭐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뭐 굶어 죽는다거나 종족 번식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도파민. 그치. 도파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물건을 샀을 때 이런 도파민이 증가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도파민은 일시적인 기분,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돼.
순간 확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긴 하니까. 그래서 뭐 쇼핑 치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쇼핑할 때만 이렇게 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중독이 될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 또 자극을 더 원해야 되지도 그럴 않을까? 수 있지. 좀 그런 말도 있잖아. 쇼핑할 때 우리 뇌가 뭔가 마약이나 어떤 뭐 음주를 할 때와 비슷한 반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인가? 올즈랑 밀러라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오. 쾌락 중추라고 알려진 영역을 이 사람들이 좀 밝히려고 했거든. 쥐의 뇌의 다양한 영역에 전극을 붙였고 쥐가 이제 이런 레버를 누르면 그 연결된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해지는 내가 셀프로 나한테 전기를 주는 전기 거구나. 자극을. 특정 영역에 전극이 부착된 쥐가 1시간 동안 레버를 거의 1920번을 누른 거야. 한 시간 동안? 계속 누르거네, 진짜.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저 부분이 쥐 뇌의 쾌락 중추다. 그렇겠네. 그 실험을 통해서 저 부분이 어떤 뇌의 보상 회로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뭐 보통 전두엽과 변형계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쾌락을 느끼고 이 쾌락을 한번 느낀 사람은 또 느끼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그렇겠지. 행동을 좀 반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에 좀 중독이 됐을 때 도박이라던가 쇼핑과 같은 행위 중독이 됐을 때 이런 쾌락 중추가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그렇구나. 영양소 자극돼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닥터 프렌즈 사피엔스 스튜디오 커밍 순. 지금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혹시 나도 이거 쇼핑 중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나만 해도 포켓몬 카드 살라고 포켓몬 카드 살 때 기분 주저 있고. 좋거든.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아직까지는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쇼핑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식 진단명은 아니어서 내가 한번 만든 자가 진단. 직접 만든. 근데 뭐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없었던 거에서 창조한 건 아니고 이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어떤 진단 기준에서 도박 중독 진단 기준표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이 중에 한 4가지 이상이 있다면 지금 내 쇼핑이 좀 위험한 수준이지 않을까? 원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점점 액수를 늘리면서 쇼핑을 한다. 그치, 이게 내성과 관련이 있는 아, 부분이고 그러네. 쇼핑을 줄이거나 그만두려고 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예민해진다. 이런 게 이제 좀 조절 능력, 통제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 쇼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빌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쁘기 위해서 쇼핑을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기고 그럼에도 이거를 내가 잘 줄이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네. 이건 되게 심각한 거네. 그렇지. 그리고 진짜 심하신 분들은 물건을 사서 뜯어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 그냥 사는 행위 자체가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쇼핑 중독이 좀 계속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나? 이 쇼핑 중독이 어떻게 보면 증상일 수도 있는 거야. 다른 거예요. 너무나 증상. 뭔가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심한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이 이런 쇼핑이라는 형태로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뇌가 이런 자극적인 도파민에 너무 중독이 되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좀 풀려고 하거든. 어떤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서 내가 목표량을 좀 달성한다던가 사실 이런 거는 어떤 즉각적인 만족감보다는 뭔가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건데 사실은 너무 즉각적인 쾌락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쇼핑이 아닌 다른 행위에서는 별다른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보상 회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좀 웬만한 자극에는 별로 기쁘다고 봅니다. 그냥 어지간해서는 그냥 뭐. 사실 이게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되고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백화점을 가야 돼. 그렇지. 근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휴대폰으로 누구나 쇼핑이 가능. 아, 그냥 24시간 가능하구나.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도 가능하고 뭐 예전에는 살 수 있는 물건이 제한돼 있다면 요즘은 그치,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살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쇼핑에 대한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나마 참게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사라진 거지. 그럼 내가 음.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해봤더니 쇼핑 중독인 것 같아.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쇼핑 욕구를 올리는 약간 SNS를 일정 기간 멀리하는 것도 아, 그럼 포켓몬 카드 카페에서 탈퇴할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 그리고 뭔가 쇼핑을 자꾸 내가 앱으로 보통 한다면 앱을 삭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잔고 이상으로 자꾸 내가 어떤 예산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쇼핑을 하고 남는 금액을 저금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미리 뭐 적금이나 ETF 같은 걸로 자동이체를 되게 해놓고 내가 나의 제약을 만드는 거구나. 그치.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뭔가 쇼핑을 하고 싶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체 행동, 뭐 명상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뭐 산책이라던가 뭐 이런 행동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쇼핑 중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내면의 우울감이나 뭐 불안감 아니면 내가 뭔가 현재 지금 처한 어떤 스트레스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 전문가를 통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혹은 뭐 조울증과 같은 질환들이 있는지 좀 만나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치. 뭔가 뭐 쇼핑이라는 건 즐겁잖아. 쇼핑에 대한 즐거움을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각자 좋아하는 물건들이 다르겠지만 근데 주객이 좀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내가 좀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좋겠네요. 같아요. 예. 닥터 프렌즈. 아니, 큐 한 다음에 큐 한- 손가락 해주신다고 하면. 알았어. 지금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쇼핑 중독만큼 아주 자극적인 쾌락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보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닥터 프렌즈에 좀 중독이 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 쇼핑할 때 사람의 뇌는 땡땡 할 때와 비슷하다. 내가 만약 쇼핑 중독인 것 같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쇼핑 욕구를 자극시키는 SNS를 멀리한다. 둘째, 쇼핑 앱을 삭제하고 강제로 저축을 한다. 셋째, 쇼핑 충동이 들 때 운동이나 산책, 명상 등의 대체 행동을 한다.